예, 5.5 섹션의 리니어 시스템과 랜덤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니까 인풋 랜덤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LTI 시스템이 있고, 그럴 때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Y of T, 그러니까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지금 그 확률적인 특성,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볼 건데, 맨 처음에는 이제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그 expectation of Y of T는 당연히 지금 LTI 시스템이니까 그 아웃풋 시그널은 인풋 시그널과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그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컨볼루션의 뭐 데피니션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그 이유는 이제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적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리미트 시그마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니까 뭐 리미트야 뭐 잘게 쪼개는 거고, 시그마는 썸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합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의 합, 이게 돼서 expectation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h of t-tau 얘는 사실은 랜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게 상수예요, 상수.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expectation 그 오퍼레이터가 사실은 그 리니어하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상수배를 곱해서 평균 취하나 그 평균 취한 다음에 상수배를 하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상수배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뭘로 쓴 거냐면, 네, 요거를 노테이션 상으로 그냥 이게 x of tau의 평균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네, 평균, 그러니까 요 평균이 이제 그 컨볼루션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타우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요걸 어떤 평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 거냐? 결국은 랜덤 프로세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어떤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인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x of t와 y of t의 그러니까 인풋 랜덤 프로세스와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 간의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이니까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오토콜레이션 펑션, 그러니까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을 유도를 해보면 x of t는 그냥 내려오고요. y of t 플러스 타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y of t는 지금 리니어 시스템의 아웃풋이니까 인풋 프로세스와 임펄스 리스폰스 간의 컨볼루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x of t는 지금 보시면 이 적분에서 이게 u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u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x of t는 뭡니까? 여기 u가 없죠. 그렇죠? 여기 u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u에 관련해서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가도 되고 물론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상수라는 건 적분을 만나면 그렇죠? 네. 정적분에서 그러니까 적분에서 사실은 들어가도 되고 밖으로 나와도 돼요. 어차피 상수니까 u에 대해서. 그래서 안으로 일단 집어 넣어봅니다. 집어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expectation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 expectation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썸의 expectation하고 expectation 다 한 다음에 sum 한 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expectation 안에 들어가는데 얘는 어차피 랜덤이니까 expectation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랜덤하지가 않죠. 얘는 랜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H of U라는 거는 랜덤리스가 없는 거예요. 디터미니스틱한 임펄스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by definition 뭐냐면은 여기 t하고 지금 뭐예요? 타우 마이너스 u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얘하고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그게 타우 마이너스 u예요. 그래서 이건 by definition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컨볼루션의 수식하고 완전히 똑같게 되겠죠. u가 있고 여기 타우 마이너스 u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input random process와 output random process 간의 cross correlation 펑션은 x의 auto correlation 펑션에다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와의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해주면 즉 x, y의 어떤 그러니까 cross power spectral density가 결국은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에 곱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좀 더 유도를 해보면 물론 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유도를 하면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냐면은 아웃풋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인풋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어떤 그 frequency response죠. 그러니까 frequency response라는 건 뭐냐면 impulse response의 Fourier transform이죠. 그래서 impulse response의 Fourier transform의 절대값에 이렇게 제곱을 해준 거. 그래서 그거를 곱해주면 그것이 output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줄에 있는 결과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이용하는 걸 보면요. 어떤 밴드패스 필터가 있다. 밴드패스 필터라는 건 LTI 시스템이죠. 그것에 어떤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될 때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white noise가 입력으로 됐고 그때 입력이 됐을 때 우리가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죠. 근데 뭐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즉 output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는 input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 곱하기 bandpass 필터의 이 frequency response의 magnitude square가 되는데 지금 요것이 2분의 n0가 되고 요거는 지금 필터 모양 그대로죠. 근데 얘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 값만 지금 2분의 n0로 이렇게 달라지고요. 나머지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까 통신이 잘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무한대인데, 노이즈 파워가 무한대인데 통신이 되냐? 잘 되죠. 왜냐면은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만 여기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방송국 신호가 여기 있고 방송국 신호가 여기 있으면은 수신단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신호 빼놓고 나머지 구간에서의 노이즈는 모조리 제거가 되겠죠. 여기 아무리 이렇게 노이즈가 있더라도 이런 구간의 노이즈들은 모조리 제거가 되고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의 노이즈만 통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노이즈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는 불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노이즈들은 밴드패스 필터링만 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로밴드 노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모뎀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다 네로밴드 노이즈예요. 왜냐하면 밴드패스 필터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남는 노이즈 성분은 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신호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노이즈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네로밴드 노이즈를 수식으로 써보면은 수식으로 모델링 하려고 해보면은 그러니까 신호의 지금 중심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통신을 생각하면 항상 고주파를 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 패스밴드 시그널인데 신호의 중심 주파수를 F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의 중심 주파수 캐리어 프리퀀시가 FC면 리시버에서는 항상 FC 주변에 그죠? 신호를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전히 남아있는 노이즈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성분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노이즈 성분이 뭐냐면 바로 이 네로밴드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협대형 노이즈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남는 노이즈가 여전히 그러니까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과하고도 남아있는 노이즈죠. 그것이
수식으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들은 지금 NBI, 그러니까 여기서 I하고 Q는 지금 인페이스 쿼드라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페이스 성분과 쿼드라처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의 성질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uncorrelated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NBI of T하고 NBQ of T, 이 수식의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N0인 화이트 노이즈에다가 밴드위스 필터링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협대역 잡음, 그러니까 네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신호의 어떤 대역폭이 4kHz다. 그 다음에 이거를 AM 변조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 AM 변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걸 이용하게 되면 밴드위스가 이 패스 밴드 쪽에서의 밴드위스는 8kHz가 되겠죠. 왜냐하면 밴드위스를 2배를 하게 되니까 DSB 같이.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1MHz다. 그러면 여기 중심 주파수가 지금 1MHz예요. 그래서 수신단에서 지금 화이트 가우시안,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화이트하고 2분의 N0가 지금 10-5승이다.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 화이트 노이즈 중에 대부분의 어떤 노이즈들은 다 제거가 돼요. 모조리 제거가 되고 결국은 뭐만 남냐? 네로밴드 노이즈만 남는 거죠. 남는 거는 네로밴드 노이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단에서 결국은 우리가 메시지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을 할 때 일단 맨 처음에 하는 게 밴드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방송국 신호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요것만 실제로 영향을 주게 돼서 우리가 귀로 방송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잡음은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협대역 잡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밴드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네로밴드라고 이 협대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통신을 할 때 굉장히 작은 주파수 대역만 사용을 해요.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대역 폭 자체가 이렇게 와이드밴드가 아니고 네로밴드예요. 그러니까 네로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대역 잡음에 대해서, 즉 네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귀에서 들리는 잡음이 결국은 그 네로밴드 노이즈니까. 그래서 이 네로밴드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 밴드패스 필터를 좀 전에 통과시켰을 때 그때 우리가 배운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협대역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원래 그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밴드패스 필터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절대값인 거의 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파워를 구해라. 이건 그 에버리지 파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뭐 원래 그 순간 파워로 생각하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노이즈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을 그냥 노이즈의 파워라고 얘기를 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것은 에버리지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했으니까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6의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